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통지문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더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더불어 시신 훼손, 상부 지시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우리 군 당국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은 사격 후 접근해 시신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다량의 혈흔이 확인돼 사살로 판단했다며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날 군에 따르면 북한은 상부 지시로 부유물을 밧줄로 묶어 우리 국민을 끌고 다니다 놓치자 다시 찾아낸 뒤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의 판단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사회명 기사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됐던 독감 백신 중 일부 물량이 시중에 유통돼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5명이 문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 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접종 중단 공문이 전달되기 전 일찍 접종한 의료기관이 있어 앞으로 조사에서 문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청장은 상온 노출 시 백신 효과 저하 우려로 이를 검사하게 된 것이며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1차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검사한 뒤 유통 과정상 상온 노출이 추정되는 제품을 2차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에서는 식약처의 백신 품질 조사에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나머지 정부 조달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로 특별 방역대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2주간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거리두기 2단계를 기본으로 수도권은 여가시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방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귀향하지 않는 수도권 시민과 비수도권의 친인척, 관광객이 모였을 때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의 방역을 강화한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금지하지만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외 국공림 시설은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또한 클럽, 주점 등의 유흥시설에 전국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수도권은 노래방, 뷔페 등 나머지 고위험 시설도 집합금지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풍선을 너무 세게 불면 결국 터지고 말잖아요. 문득 우리 마음도 그런 풍선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쁜 풍선을 불고 싶어서 힘껏 불었는데 바람을 조금 더 많이 불거나 크기를 잘 못 보게 되면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것인데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붙잡으려 하거나 유지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은 경험 모두들 있을 겁니다.
내가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의 양이 비례하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내 부푼 마음이 터지게 된다면 상처는 결국 나만 받게 되는 거니까요.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터진 풍선 없이 예쁜 풍선들만 떠다녔으면 좋겠네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존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의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이번 주의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륙의 문화유산을 알아볼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보통 세계문화유산 하면 흔히 아시아, 유럽, 중남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다른 대륙들 못지않게 숨겨진 명소들이 많은 아프리카. 오늘의 주인공인 아프리카의 세계문화유산들을 알아보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은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악숨 지역입니다. 악숨 지역은 에티오피아의 북부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도시 유적지인데요. 거대한 오벨리스크와 성체를 비롯한 고대 악숨 왕국의 풍부한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악숨 지역에 있는 유적지들은 대부분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악숨 왕국이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번영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유적들을 통해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악숨 왕국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고대 문명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도시 이곳저곳에 있는 수백 개의 오벨리스크들인데요. 오벨리스크는 길쭉한 사각뿔대의 형태로 돌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끝이 둥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면에 창문 모양을 조각해 놓았는데요. 1층에는 문을 조각했으며 꼭대기에는 반원과 초승달 모양이 조각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오벨리스크는 왕의 무덤에 대한 상징물로서 악숨 문명의 기념비적인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오벨리스크는 높이가 33m에 달하고 무게도 무려 약 50톤이나 되지만 지금은 제대로 본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오벨리스크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오벨리스크는 무너진 상태이며 한때 두 번째로 큰 오벨리스크가 이탈리아에 의해 약탈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행히 유엔의 도움으로 인해 약탈된 오벨리스크의 일부가 반환되어 2005년도에 다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악숨 왕국의 오벨리스크 이외에도 고대 시바 왕국의 궁토도 악숨 지역의 주요 유적 중 하나이며 시바 왕국이 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목욕탕이 악숨 지역의 유적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바 왕국의 궁전 내 배수시설과 설계 구조가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악숨 일대 지역은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죠. 자, 에티오피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악숨 지역의 문화유산들. 그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두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문화유산은 짐바브웨에 위치한 그레이트 짐바브웨입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중앙아프리카의 최대 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짐바브웨 국명의 유래가 된 유명한 유적지인데요. 과거 철기 시대 후기에 짐바브웨 왕국의 수도였던 폐허 도시랍니다. 11세기에 건축이 시작되어 14세기까지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곳으로 짐바브웨 군주의 왕궁으로서 기능한 곳이죠. 그리고 그 군주의 정치적 권력의 소재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답니다. 또한 이 유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왕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의 벽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반죽 없이 화강암 돌벽을 무려 11m 높이까지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벽에 있는 여러 가지 무늬들이 벽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벽들은 약 250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계곡 일대에 널리 퍼져 있는 복합 유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유적은 세 가지로 우선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 직경 100m에 달하는 앵클로저, 그리고 그 사이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폐허 유적인 골짜기의 유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적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크로폴리스는 한때 언덕 요새라고도 불렸으나 실제로는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 건설되었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클로저는 한때 신전으로 오인받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종교적인 건축물이기보다는 왕궁에 가까운 건축물이었을 걸로 추정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골짜기의 유적은 당시 도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주거와 가축용 축사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짐바브웨의 세계문화유산인 악숨 지역과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대 왕국의 찬란한 유산들을 엿볼 수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상적인 유럽 전 시대 유적인 그레이트 짐바브웨. 오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 두 곳을 음미하고 있으면 정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제 오늘의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오늘은 세계유산의 상징 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유산이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도안인데요. 이 도안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되지만 교육, 과학, 문화 등 예술적 중요성이 따르는 활동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모두들 상징 도안을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가운데 마름모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아래 꼭지점을 이어서 바깥에 원이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의 기술 및 영감의 결과물을 상징하며 바깥의 원은 자연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사각형과 원은 이어져 있어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도안의 둥근 형태는 세계를 나타내고 인류가 함께 세계유산을 보호하자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들을 알아보는 시간.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며 이번 주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낯설지만 매력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찾아뵐게요.
작은 새들 노랫소리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